사람은 이상하게도 몸은 매일 밥을 먹이면서 마음이 굶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분명 하루는 바쁘게 지나갔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일은 했고 사람도 만났고 휴대폰도 많이 받고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메시지도 주고받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이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 날. 그럴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가? 사람마다 마음이 깨어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자기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장면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다가 내가 잊고 살던 감정을 되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하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 도시를 걷다가 평생 붙잡고 있던 고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작아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게 가장 깊은 자극은 늘 책에서 왔습니다.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조용히 저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멈춥니다. 나는 왜 이 문장에서 마음이 흔들렸을까? 또 한 문장을 읽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삶의 기준이 정말 내 것이 맞았을까? 책은 이상합니다. 누가 내게 직접 조언한 것도 아닌데 몇 줄의 문장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책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잘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답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함만으로는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 책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읽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흔들려 본 사람들, 나보다 먼저 무너져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 자기만의 답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겪는 불안, 내가 느끼는 결핍, 내가 품고 있는 공허함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꼭 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악이 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산책이 책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책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매일 쓰는 일기가 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서 영감을 얻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인지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남의 방식으로 나를 깨우려 합니다. 남들이 운동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억지로 운동만 붙잡고, 남들이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남들이 여행을 가야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니까 괜히 떠나보지만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나에게 맞는 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대화를 통해 열리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열립니다. 누군가는 몸을 움직여야 열리고, 누군가는 문장을 읽어야 열립니다. 누군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러니 남의 자극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장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을 쓰기 위해 매일 달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지키고 작가로서의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달리기가 인생의 문장을 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책이 그렇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고 좋은 문장 앞에서 멈추고 그 문장을 내 삶에 대입해보는 순간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들이 책을 읽는 동안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은 자극 없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 자극이나 많이 받는다고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진짜 나를 깨우는 자극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짧은 영상, 빠른 뉴스, 끝없는 비교, 남들의 성공, 남들의 소비, 남들의 삶. 이런 자극은 순간적으로는 눈을 뜨게 만들지만 마음을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짜 좋은 자극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보고 나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듣고 나면 남을 따라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좋은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깨우는 자극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보기 전에 책 한 페이지를 먼저 읽어보세요. 운동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거창한 계획 말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대화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라면 나를 소모시키는 대화가 아니라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해보세요. 글쓰기에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루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내 마음을 기록해보세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나를 살리는 자극에 매일 조금씩 갖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안에서 건져 올리는 의미가 달라지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매일 나를 깨우는 작은 접촉입니다. 책 한 문장, 깊은 대화 한 번, 조용한 산책 20분, 땀 흘린 운동 1시간, 혼자 적어 내려간 일기 한 줄.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 아주 조용한 조타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디서 자극을 받는 사람인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맑아지는가? 어떤 시간을 보낸 뒤에 나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 그 답을 찾았다면 그 시간을 절대 우연에 맡기지 마세요. 남는 시간에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시간도 중요하고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마음이 텅 빈 채로 그 모든 역할을 억지로 버티게 됩니다. 진짜 풍족한 삶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나를 계속 살아나게 하는 원천을 알고 있는 삶입니다. 저에게 그 원천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제 결핍을 이해했고 공허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조금씩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영화인가요? 운동인가요? 대화인가요? 기도인가요? 산책인가요? 음악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책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살아나는지 알아야 무너질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깨우는 자극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매일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저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